매주 월요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심과 여론추이를 샅샅이 훑어보는 시간 이슈폴폴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통령 지지도 보겠습니다. 자,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로 일주일 새 3%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또 부정평가는 57%로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도 리얼미터 조사도 보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앞서 한국갤럽 조사와 이 리얼미터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8.6%를 기록했는데 이게 3주 연속 40%대였다가 이번에 지금 4주 만에 30%대로 내려온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네,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단기 고점을 찍고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원인은 대략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벌써 한 달 정도 됐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의료 대란 없이 막고 있는데 대화가 막히면서 이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황상무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논란, 이 세 가지가 얽혀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의대 증원 이슈로 지지율이 좀 올랐었는데 대화가 또 막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점 등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한국갤럽의 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2%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조국 혁신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의 감소가 아니라 분화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게 사실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거든요. 네. 합치면 정확히 40%입니다. 그리고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이렇게 합치면 정확히 40%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40대 40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율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나뉘어져서 분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리얼미터에서 시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보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이 37.9%, 더불어민주당이 40.8%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4%포인트 하락했고 또 민주당은 2.3%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렇게 양당이 하락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여야가 지금 공천 후유증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야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여당 지지율이 조금 더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바로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건인데요. 야당 4개 야당이 넌 대사 이렇게 해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런 정치 공세 프레임이 국민들한테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으로 인해서 여당 지지율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갤럽의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다가 지금 오차범위 안으로 차이가 좁혀졌고요. 또 리얼미터 조사도 볼 텐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양당 모두 떨어지면서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심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이제 일부 하락하긴 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조금 상승했죠. 그래서 네. 이것은 아마도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박용진 의원이 조수진 전 민변 사무총장하고 경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선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오늘 부진이 조금 달라졌는데 어제까지 여당의 경우 총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도
이 회의적인 시각이 이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산 대통령실 리스크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장기화 우려, 그리고 이 황상무 수석의 그 발언 논란, 예. 그다음에 이게 그 이종섭 주 호주 대사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보수층과 중도 무당층에서 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정권 지원론이냐 견제론이냐도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인데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0%고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11%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를 양당 지지율과 좀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야당 다수 당선이 49% 조금 많은데요. 이 야당 다수 당선에는 제3당들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 다만 저 지표가 10% 이내라면 여야가 접전이고 이 격차가 10%를 넘는다면 야당이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10%입니까? 그러니까 대략 이제 그 10%선이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난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세를 점유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는데요. 다만 여기서는 지난번에는 14%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격차가.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9%포인트로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총선이 3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 저 격차가 더 줄어들면 국민의힘 쪽으로 다소 유리하게 총선 판세가 형성될 것 같고요. 네. 저기 격차가 다시 늘어나면 민주당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 격차가 벌려질지 아니면 좁혀질지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연령별로도 살펴보면요.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가 우세하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가 우세한데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조사에서 나오는 어떤 공통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한데요.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고 4050은 민주당 지지 기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은 남녀로 나뉘어져서 남자는 국민의힘, 여자는 민주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2030은 다소 격차가 크지 않다. 이런 면에서 여야도 역시 팽팽하게 여당 다수 당선, 야당 다수 당선으로 맞서 있고 이것 역시 한 2, 3주간 향후 어떻게 양당이 선거운동을 펼치고 공천 후유증을 그러니까 최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시행한 조사인데요. 조국 혁신당이 26.8%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지금 높은 수치고요. 이렇게 첫 번째 지점이 하나 있고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 미래보다 높거든요. 이 두 지점 분석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정당 지지도는 목금 이틀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해서 각 500명씩 2,500명을 하는데 정당 지지도는 목금 이틀 동안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ARS 여론조사는 분위기를 과도하게 예민하게 포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 범 야권의 원톱 선대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네. 저게 실제로 저렇게 높다고 좀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9% 나왔거든요. 예. 전 그 시사 프로에서도 이제 저걸 다뤘는데 그래서 저 26.8%라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은 앞으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미래가 31.1%로 낮은데 사실 자유통일당이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유사정당 지지율을 합치면 거의 한 40% 조금 넘고요. 그리고 네. 민주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43%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미래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 그러면 4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국혁신당의 경우 지금 붐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지지율에 거품이 조금 끼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격전지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성동 갑으로 가보시죠.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39%,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39%로 동률입니다. 자, 이 지역 중성동 갑이요. 지난 총선과 지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이어서 당선이 된 지역인데 하지만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기보다는 서울의 스윙보터로 꼽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강 벨트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구 성동갑시 여야가 모두 서울 공략의 최전선 보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중성동갑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승기를 북쪽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동대문, 종로 그리고 서대문 여기까지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중구 성동갑을 지키면 이 한강 벨트의 여러 곳을 다시 또 역시 지킬 수 있다. 네. 그래서 핵심 지역인데요. 네. 지금 추세로 보면 오차 범위 이내긴 하지만 전현희 민주당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상당히 앞서 있었어요. 다른 조사에선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이내에서. 예. 그렇지만 최근 조사는 이제 동률이 나왔고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민주당에게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충남 홍성 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가 46%,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37%로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도 분석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난 격차인데요. 사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전 충남지사는 충남 민주당 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카드입니다. 경쟁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남 홍성 예산이 지금까지 충남 11개 지역구 중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하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한 카드를 내밀었는데 아직은 오차 범위 밖에서 네.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한 기사 지난 3월 12일부터 어제까지 구글 트렌드 순위를 반영했습니다. 이슈 폴폴이 고른 7가지 이슈 가운데 오늘의 키워드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입니다. 자,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두고 친문계와 친노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양문석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아서 거듭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좀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는 공천 취소를 검토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양문석 전 방통위원장의 발언은 진영 내부의 문제라서 장해찬의 당교 발언이나 아니면 도태우 전 후보의 이 5.18 폄하 발언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류가 그 당 내에 지금 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양문석 전 방통위원장은 굉장히 강력한 이 대여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공천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양문석 전 방통위원의 공천 심사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공관위 산하의 도덕성 검증 소위가 양 후보에게 도덕성 0점을 줬는데 공관위가 이를 무시하고 경선을 좀 밀어붙였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논란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문석 전 방통위원장 건은 논란이 좀 되긴 되겠지만 사실 이제 선거운동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워낙 강력한 의지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진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럼 한 이쯤에서 좀 사태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중도 무당층에 미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긴 있지만 또 여기가 이제 경기의 안산을이거든요. 안산갑이죠. 예. 안산갑인데 굉장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그래서 일단 지도부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폴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